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제가 오늘 목감기가 약간 오는 것 같아서 조금 천천히 진행할까 하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폭스콘 역대급 실적에 엔비디아, AMD 등 관련 종목이 상승하면서 반도체주의 두드러진 상승 속에도 불구하고요.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또한 트럼프 선별 관세에 따른 자동차주가 잠깐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어제의 이슈는 폭스콘의 실적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고 있고 AI용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도 주요 고객사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5.2% 늘어난 647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폭스콘은 이제 강력한 AI 서버 수요로 클라우드와 네트워킹 제품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800억 달러를 투자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마련한다는 소식도 반도체주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다시금 반도체 주식이 활기를 띄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씩은 씻어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네요. 그것이 EV 섹터주에게도 영향을 주어야겠는데요. 월요일장 EV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리비아는 마이너스 4.7%, 테슬라는 플러스 0.15%, 루시드는 플러스 1.22% 상승하면서 3.3불로 정규장을 마쳤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1.5% 상승하면서 끝이 났네요. 1분봉은 장 초반 루시드의 판매량과 인도량에서 좋은 모습을 내놓자 장중 플러스 10% 이상 넘는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익 매물과 함께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리비안처럼 큰 상승은 없었지만 루시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루시드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에서 약간의 매수가 우세했지만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는 매도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하면서 역시나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차트를 한번 보시죠. 3.5불 안착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죠. 후행 스팬을 보시면 구름대에 진입하면서 다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상향 돌파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구름대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고 상승 추세가 유효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름대 두께는 이제 얇아지면서 저항이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캔들 모양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안 좋은 흐름을 엿볼 수 있겠지만 1.93불 11월 저점에서 시작해서 3.3불 현재 가격까지 완만한 반등을 통해 컵 형태를 형성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급등하여 조정이 예상되는 구간이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핸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2.8불에서 3.1불 구간이 조정 국면의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컵앤 핸들의 상승 목표가를 계산해 보면요. 컵의 접점인 1.93불, 컵의 고점인 3.33불, 돌파 지점 현재 저항선이죠. 3.33불로 봤을 때 3.5불을 강하게 돌파했을 시에 4.73불까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차트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 분석일 뿐이고요. 경제 상황 그리고 루시드에서 어떤 내용 등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겠습니다. 현재 VR이 294.34로 과매수 구간에 있지만 매수세가 강하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RSI도 과매수 구간에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5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도 판단하셔도 됩니다.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는 상승세에 대한 시장 참여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룹 자체 이미지도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자, OBV가 상승 중이죠. 이는 매수세가 거래량을 통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고 시그널 라인 위에 위치해 있어 현재 매수 우위 상태입니다. 현재 보조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추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VR과 RSI가 과매수 구간에 도달한 점에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강력한 4분기 실적을 통해 EV 인도 기대치를 뛰어넘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기분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가가 크게 상승 못했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큰 박수를 쳐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3,099대 차량을 인도하면서 예상치인 2,637대를 초과를 했고요. 4분기 연속 기록 달성했습니다. 2024년 총 인도량은 1,241대로 전년 대비 71%라는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었고요. 생산 목표는 9,000대를 초과하여 총 9,029대를 생산했습니다. 2024년 강력한 성장을 바탕으로 2025년에도 경쟁력을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죠. 가격이나 금융 옵션 확대, 그래비티 SUV 출시 등 많은 이벤트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테슬라 충전 네트워크죠. NA, CS포트와 호환, 전기 SUV 수요도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래비티 SUV에 파나소닉 에너지 최신 세대의 고성능 EV 배터리를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루시드도 언젠가는 자체 배터리 셀을 제조하겠지만 현재 현금 소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 자체 배터리 셀과 함께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까지도 사업 영역을 넓혀 갈 것입니다. 자, 그래비티 투어링 SUV에 적용될 파나소닉 배터리로 주요 성능을 살펴보면요. 최대 450마일, 약 724km, 경쟁사 대비 40% 작은 배터리 팩으로 구현이 가능하겠고요. 내부 공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넓습니다. 성능은 828마력, 0에서 60마일, 가속력이 3.5초 이내로 차체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요. 강력한 모터로 인해서 가속력이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한마디로 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전 영상에서도 실내 주행 영상을 보여드렸듯이 정말 민첩합니다. 자, 그래서 파나소닉 배터리 기술을 보면 고성능 2170 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밀도는 업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루시드 차량의 충전 속도, 안전성, 수명 및 성능 요구를 충족한다는 것이죠. 파나소닉은 약 15억 개의 EV 배터리를 공급을 했고요.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리콜 사례도 없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만 생산이 되고 있고 향후 미국 캔자스주의 새로운 시설에서 생산 예정으로 더욱더 공급망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루시드의 기존 모델인 에어 퓨어에도 파나소닉 배터리가 사용되었으며 성공적인 성능을 기록한 만큼 이번에도 좋은 결과로 찾아와 줄 것이겠고요. 루시드 그래비티 SUV는 파나소닉 배터리의 최신 기술을 대규모로 채택한 첫 번째 차량으로 전 세계 기술자들에게도 좋은 사례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루시드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경쟁사보다 작은 배터리 팩을 통해 자원 절약을 실현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고요. 럭셔리, 성능, 효율성의 균형을 통해 EV 시장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면서 혁신적인 모습을 꾸준히 보여줄 것입니다. 기술 투자 및 다양한 모델 출시로 글로벌 EV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함에 따라 시장 확장은 분명히 해낼 것입니다. 앞으로 루시드가 현재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루시드를 응원하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